다 지나가긴 하지만. 어머니, 오래전 제가 제일 좋아하던 고객 한 분에게 아이들 교육에 관해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자녀들이 정말 성숙하고 독립적으로 성장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불에 데워봐야 뜨거움의 고통을 알고 칼에 베어봐야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생스러운 일이라도 가능하면 뭐든 그냥 하도록 내버려뒀답니다. 결국 자기가 경험해야 아프면 알아서 피하고 극복하는 법도 배우더라고요. 고난은 그만큼 사람을 성장시키는 훌륭한 체험인 거지요. 저 역시 고난을 통해서 삶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인생이 얼마나 뜻하지 않은 일들을 몰고 오는지, 웃으며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저 자신이 강해진 것도 다 고난 덕분이죠. 가끔은 그 긴 터널을 지나왔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는데 고통은 여전히 괴로워요. 그래서 더 성숙해지는 건 이젠 사양하고 싶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하죠. 다시는 그 고통스러운 터널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 긴 터널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인내해야 했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다 지나가기 마련이라고 말하지만 지나가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피하고만 싶은 거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을 돌리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등등 이런 말들은 아픔을 부채질하는 말처럼 느껴져요. 무엇보다도 그 말이 그간의 아픔을, 당장의 아픔을 위로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아픔이 지나갈 때까지 견뎌내야 하는 시간은 당연히 고통스럽고 게다가 여간에서는 끝날 것 같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주저앉는 사람한테 다 지나가기 마련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그저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싶네요. 상처를 감당할 저장고. 어머니, 젊은 시절에는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을 싫어했어요.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일 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더욱이 상처받았다라고 말할 때 상처를 준 사람을 상정하게 되는데 그 또한 주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서는 상처 입었다고 말하면서 상처를 치료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몸에 난 작은 상처는 즉시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치료하면서 왜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지 않나? 왜 상처가 났는지 알아보지 않고 상처를 버려둔 채 악화시키나? 그런 의아함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상처에 둔감했거나 아니면 상처에 내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에 이르니 마음의 상처를 감당할 저장고가 줄어든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니 상처가 있다는 것,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겠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 입은 사람들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아무는 상처들. 어머니, 힐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많고 또 우리가 상처에 민감해졌기 때문일 거예요.
제 주위 사람들을 보더라도 마치 힐링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상처받았다. 힐링이 필요하다. 힐링을 위해서는 뭘 해야 하고 또 어디를 가야 좋다더라. 이런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힐링도 이렇게 돈이 들어야 하는 게 되다 보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힐링 역시 가진 자들의 것인 듯 합니다. 힐링의 대열에 끼어들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더 크고 아프게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보니 스스로 아무는 상처가 적지 않더라고요. 내 아픔을 감싸 안고 보듬다 보면 저절로 아물어가는 자연 치유가 많으니 그 방법을 연습해보라 권하고 싶어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제게도 상처의 흔적이 참 많습니다. 상처가 처음 생겨 염증으로 도질 때는 몸과 마음이 지글지글 타는 것처럼 아프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치유법을 몰랐던 저는 와인이 숙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곤 했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향이 깊고 풍부한 와인 한 모금은 되겠구나 생각하면서요. 반대로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면 형편없는 와인이 되겠죠. 고통을 잊으려고 하거나 외면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픔이 올라왔다가 저절로 사그라지는 과정을 수없이 겪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갖고 오래 기다려주면서 상처와 고통이 저절로 아물도록 하면 어떨까요? 아물면서 남은 흔적을 내 삶을 견뎌낸 덧살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고통을 받아들일 때 상처가 아니라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인생 스토리의 핵심 주제. 어머니, 이 늦은 나이에 글쓰기를 하다 보니 제가 쓴 글의 주제가 대부분 고통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고통이 제 인생 이야기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옛날 이야기나 로맨스 영화 같은 데서는 남녀가 어렵게 만나 그 후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끝을 맺지요. 행복하게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넘고 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진정한 고통은 그때부터 남녀가 만나 행복한 듯 결합한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행복은 찰나이고 고통은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생로병사라는 말을 봐도 생 말고는 다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무지개 뜨는 날을 보는 건 평생 손꼽을 정도고, 더구나 쌍무지개를 직접 보는 건 일생에 한 번 볼 수 있을까 하는 일일 거예요. 결국 인간의 인생 스토리는 고통이 핵심 주제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닥친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깊게 받아들일수록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을 떠올려보며 스스로 위안해 봅니다. 얼마나 더 아파야.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갈등을 키우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고 있는 걸까요? 준 만큼 받지 못했다든지, 오래전 상처를 잊지 못하고 억울해하면서 그 사소한 갈등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큰 손실이고 낭비인지 모르겠어요.
마음과 마음이 진심으로 만날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한히 많을 텐데 왜 이렇게도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걸까요? 얼마나 더 아파야,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주고받아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커져서 크고 작은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